우리가 실체라고 굳게 믿어온 모든 물질의 뿌리를 깊이 추적해보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거칠게 파동치는 에너지와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공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우리 인류에게 선사한 가장 경이로우면서도 소름 돋는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주라는 이 거대한 캔버스는 사실 관찰자의 의식이 개입하여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확정되지 않은 텅 빈 공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토록 견고하고 확실한 세상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아침 단단한 바닥을 딛고 일어나고 손에 닿는 묵직한 스마트폰을 느끼며 거울 속의 육체를 명확한 실체로 확인합니다.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는 이 물질의 세계를 유일한 진실이자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 물리학은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모든 실체의 실상이 사실은 텅 빈 공간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실제한다고 믿었던 모든 단단함의 본질은 결국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공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비어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주와 나 자신이 연결된 진정한 실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단단한 알갱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와 정보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현실이란 그저 매우 끈질기게 유지되는 환상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만지는 의자나 우리가 입는 옷,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도 사실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찰나의 순간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의 소동에 불과합니다. 양자역학의 선구자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막스 플랑크는 일생을 바친 연구의 끝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모든 물질의 배후에는 의식적이고 지적인 마음이 존재하며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물질을 하나로 묶어주는 우주의 근본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결국 우주는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거대한 생각과 더 닮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가 관찰하는 대로 현실이 결정된다는 현대 과학의 관찰자 효과와 그 맥락을 완벽히 같이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구체적인 물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엄청난 창조의 권능을 잊은 채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신경세포들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뇌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뇌 속에 그에 맞는 전용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정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동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보거나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제 느꼈던 그 익숙한 감정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강렬한 감정일수록 우리 뇌 속에는 더 깊은 시냅스의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는 장기 기억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뇌라는 과거의 기록 장치에 갇혀 어제와 같은 감정의 렌즈로 오늘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입니다. 무서운 생각을 하면 뇌는 즉시 공포라는 화학 신호를 보내고 몸은 그 신호를 받아 실제로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 다시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더 무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끝없는 순환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과거의 진동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며 분노하고 어제와 똑같은 길로 출근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 몸은 자동 조종 장치에 의해 움직입니다. 몸은 이미 뇌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의식적인 마음은 그저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습관화된 삶 속에서는 미지의 가능성이 들어설 틈이 전혀 없습니다. 부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머무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그 에너지가 결국 물리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는 존재론적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99% 이상의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이 온몸을 휘감을 때 우리 몸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에너지는 오직 생존을 위해 외부 세계로만 쏠리게 되고 내면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쓰여야 할 에너지는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결국 우리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물질의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가 이미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걱정에 모두 저당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열쇠는 바로 뇌파의 변화에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머무는 논리적인 베타파의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운영체계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긴장을 풀고 느긋한 알파파나 깊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율신경계라는 마법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지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심지어 단백질과 효소의 작용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인 발견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순간이라는 영원한 찰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에 살라는 말을 미래를 포기하거나 과거를 잊으라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현재 순간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마저 초월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과거의 기억과 습관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현대 물리학의 거장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우리가 관찰하는 자연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 방식에 따라 드러나는 자연의 모습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펼쳐지는 현실의 무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에너지를 과거에서 회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에 에너지가 흐릅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창조 에너지는 이미 그곳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내면으로 침잠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순간에 머물며 미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출 때 시간은 더 이상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로 통합되며 시공간을 초월한 창조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대한 전자기적 신호등과 같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같은 고양된 감정은 매우 높은 주파수를 발산하며 우리 몸을 통합하고 치유하는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반대로 두려움과 결핍의 감정은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물질의 세계에 더욱 단단히 속박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익숙한 고통 속에 안주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가 주는 설렘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익숙한 과거의 화학적 상태를 잃지 않으려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에서는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결과의 느낌을 먼저 가짐으로써 원인을 창조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느낌을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낄 때 양자장은 그 진동에 반응하여 그에 걸맞은 사건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의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는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통해 몸의 생화학을 바꾸고 자신의 에너지를 통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릴 때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그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가 어떻게 물질 세상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재에 존재할 때 우주의 모든 가능성은 우리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를 마칩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몸과 뇌를 새롭게 빚어내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 텅 빈 공의 세계에서 오직 의식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무한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고 실체가 없기에 무엇으로든 빚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곧 우주의 의식이며 당신의 느낌이 곧 미래의 실체라는 이 경이로운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론을 넘어 우리의 현실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거대한 엔진의 내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만의 위대한 우주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끌어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내면의 가치, 즉 자존감이라는 이름의 강력한 에너지 주파수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존감을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생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믿어야만 비로소 그 에너지가 외부의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격 없는 존재라고 관찰하는 한 우주라는 가능성의 바다는 오직 결핍된 현실만을 우리 앞에 물질로 고정합니다. 즉, 성취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그 성취를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확신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승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실제로 승리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자신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면에서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고수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서툴고 부족한 초보자의 단계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이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근거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들은 남들 눈에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며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툰 모습은 과정일 뿐이며 내면의 원형은 이미 다비드상처럼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결점투성이인 거친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이미 완성된 다비드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다비드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조각들을 걷어냈을 뿐입니다. 조각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안에 완벽함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거친 현실을 깎아내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가치는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세상에는 결코 작은 역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길거리의 택시 운전사는 단순히 차를 모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의 흐름을 조율하는 교통 경영자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직원은 고객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역량 관리자입니다. 선생님이 없다면 인류는 무지 속에 갇힐 것이고,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이 없다면 도시는 순식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스스로 드높일 때 우리의 주파수는 즉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겸손과 내면의 평온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큰 소리를 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는 사실 내면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검투사들은 상대를 신체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자신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관대하며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을 압도하는 고요한 힘을 발산합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의외로 친근하고 따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꺼이 타인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나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양자장의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숨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보다 빛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상대를 자신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한 말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고통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단어에서 철자 하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이미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외부의 비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참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라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는 오직 스스로를 온전히 존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느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으며 우리의 자존감을 빼앗을 권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선정가는 대중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직원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묻는 조직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쓴 돈보다 그들과 함께 보낸 진심 어린 시간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우리가 그들을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적 증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으며 매일 아침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살아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나는 음악을 틀고 오늘도 정말 눈부신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확언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식단 하나를 고를 때도 가벼운 운동을 할 때도 내 몸이라는 성전을 아끼는 마음을 담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조차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따뜻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해보자.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코칭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 몸의 생화학을 바꿉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물질적 생존을 넘어 의식의 확장을 통해 양자장의 무한한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지식은 나눈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나눌수록 그 가치는 양자장 속에서 더 크게 증폭됩니다. 과거의 파라오들이 금은보화를 무덤 속에 감추었지만 결국 도굴꾼들에 의해 사라진 것처럼 물질적인 욕심은 허무한 결말을 낳을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계몽시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여행은 이제 가장 깊고 신비로운 무의식의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깊고 신비로운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는 영점장으로 들어갑니다. 텅 비어 있다고 믿었던 그 공간은 사실 무한한 정보의 바다이며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실이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일종의 전기 신호이고 우리의 느낌은 자기 신호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래에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다는 결핍의 주파수를 품고 있습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내보내는 신호는 오직 더 큰 결핍만을 우리 삶으로 끌어당길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마지막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이미 무언가를 받았을 때 터져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따라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몸과 우주에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강력한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창조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사건이 준 희열을 지금 이 순간 온몸의 세포로 느낄 때 시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물질 세계는 그 진동에 맞춰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실체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어왔던 낡은 자아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양자장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한한 지성과 연결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과거의 고통을 떠나보내는 것은 마치 살을 베어내는 듯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에 기록된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는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여 운명을 새롭게 빚어내는 위대한 창조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주의 풍요로움에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온 우주는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들이 일상 곳곳에서 피어나고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 목표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결과에 도달하는 경주가 아니라 매 순간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며 여행하느냐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훈련해야 할 습관입니다. 오늘 내뱉는 한마디의 감사와 당신이 품은 고양된 감정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듯 당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그 고유한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거대한 기적의 열매로 맺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완벽한 조각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